박정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반대신문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반대신문은 증인신문 중에 하나인데요. 증인신문은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있고, 형사소송에서 보통 검사가 먼저 질문을 하는 것을 주신문이라고 하고, 주신문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반대로 묻는 것을 반대신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신문을 잘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유일한 증거가 만약에 피해자 진술밖에 없었을 때 거짓말인 걸 밝힘으로써 나의 혐의점이 무죄라는 걸 밝힐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피고인이 강간죄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실 강간죄 같은 경우에 이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CCTV나 객관적인 증거들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반대신문의 중요도는 엄청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반대신문을 통해서 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재판부에게 보여줌으로써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작업이 되거든요. 반대신문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증인의 생각과 반대되는 질문을 바로 하는 건 증인의 원래 생각을 강화하는 역할만 시켜줄 뿐이고 방어 기제를 작동할 뿐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반대신문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반대신문 기법에 대해 5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반대신문을 잘 하려면 유도신문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주신문에선 허용되지 않지만 반대신문에서 허용되는 게 유도신문이거든요. 유도신문이라고 함은 말 그대로 폐쇄형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날 비가 내렸나요? 아니면 그날 우산을 썼나요? 이러한 식으로 예 또는 아니오로 밖에 대답할 수 없게 만드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유도신문의 가장 큰 기능은 증인에 대한 통제 기능입니다. 내가 원하는 질문을 만들고 거기에 예 또는 아니오 라고만 대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럴 때 증인이 묻는 거 외에 다른 식으로 추가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면 그때는 멈추게 해야 돼요. 반대신문에서 가장 큰 대원칙은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지 말라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유도신문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반대신문에서 나한테 불리한 증인이 나왔을 때는 그 증인이 말하는 것에 그 주변 사실을 공격함으로써 불리한 증언의 증명력을 낮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증인이 재판정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운전석에서 술 냄새가 났다라고 좀 불리한 증언을 했어요. 그럼 그 증인한테 증인이 기억하지 못할 만한 것을 묻는 겁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술 마시는 걸 봤나요? 물으면 당연히 못 봤으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하죠. 증인, 피고인이 혀가 꼬부라진 소리로 얘기하는 걸 봤나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도 아니요 라고 대답하겠죠. 더 추가적으로 말하려고 할 때 아니요, 제가 묻는 것에만 대답하세요. 이런 식으로 유도신문을 통해서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의 증명력을 조금 낮출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유도신문을 통해서 증인의 신용성을 낮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 증인한테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죠. 증인, 그날 소주에서 2병에서 3병 정도 마셨죠? 이랬을 때 만약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그 수사 기록을 펼쳐서 보여주는 겁니다. 증인, 그 당시에는 그러면 소주 2병에서 3병 정도 마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대답하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증인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놓이는 거예요. 이러는 순간 증인의 증명력은 낮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예 맞습니다, 약간 잘 착각해서 얘기했나 봅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 질문들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듣는 재판부는 증인이 사실을 목격한 거네? 그러면 그 증언이 사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심증까지 같이 심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증인이 말한 스토리에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증인이 피고인이 신호위반해서 가는 걸 제가 교차로에서 그걸 지켜봤어요 라고 재판정에서 증언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려면 이 증인이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하는 걸 봤다는 내용이 성립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전제 사항들이 성립이 돼야 그 증언이 맞는 것이 돼요. 그렇다면 반대신문으로 물어야 되는 거는 이런 어떤 줄거리에 대한 의혹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예를 들어 증인은 교차로에 서 있었나요? 증인은 피고인이 신호 위반을 할 때 그 시간을 기억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모든 전제 사항에 대해서 물음으로써
증인이 실제로 기억에 좀 오류가 있었겠구나 라는 심증을 재판부에 심어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증인이 앞서 말한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아예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안에서 환자는 의사가 A라는 진료를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의사는 A라는 진료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의사를 증인으로 세우고 이 의사에 대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증인, A라는 진료 안 하셨죠? 그러면 그 의사는 A라는 진료 했습니다. A라는 진료 했으면 진료 일지에 있어야 되는데 왜 그 진료 일지를 적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안 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일일이 모든 진료 내역을 진료 일지에 적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반대신문은 실패를 한 겁니다. 아까의 질문을 재구성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인은 보통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기록 작성하시죠? 네. 진료 일지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판단의 기초로 삼고자 함이겠네요. 네. 그렇다면 진료 일지에는 환자의 병력을 모두 적어두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가 모든 내용들을 다 적는 것임을 본인 스스로 대답하게 먼저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료일지를 제시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 진료일지에 A라는 진료한 내역이 있습니까? 여기에 A 진료라는 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는 거죠. 증인은 A라는 진료를 실시하지 않은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의사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아까는 실패한 반대신문이고 이거는 성공한 반대신문이에요. 이게 같은 상황인데도 어떻게 질문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증인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묻지 않는 이상 먼저 말했던 것들을 관찰시키고 계속 이어나가려고 노력하는 증인들이 많아요. 설령 이게 위증죄라고 하더라도 위증죄를 밝히는 게 쉽지 않은 일이고, 위증죄를 밝히려면 객관적인 증거랑 대치되는 진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객관적 증거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어떤 양심만에 맡기기에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본인의 말에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반대신문 기법인 거죠. 이 앞서 말한 5가지 증인신문 기법 외에도 여러 가지 증인신문 기법이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기본시해야 되는 건 사건 기록을 철저히 읽고 분석하고 의화점을 찾는 겁니다. 사건 기록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다 보면 이 어떤 부분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반대신문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반대신문은 그 구성 요소를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고 시나리오를 짤지 구성하고 잘 풀어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반대신문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봤습니다. 반대신문은 여러 가지 기법이 있고 이 검사 측에서도 이러한 기법들을 배우고 실행해서 증인신문들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스스로 공부해서 하기엔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신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찾아보고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 곽정훈 변호사였습니다.